왜 맨날 많이 못하고 안 하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현행이잖아. 선행책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숙제를 안 하는 게 이제 습관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니라 계속 나와가지고 용감쌤이랑 아니 숙제 집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명이 많아. 그럼 다른 애들은 뭐 학원에서 했더니? 아니잖아. 질문하세요. 몇 번부터 할까요? 42번이요. 40. 2번. 2번. 25번이요. 42번 먼저 써볼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PQ에 대해서 PQ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P 동그라미 Q라고 약속하고 있대. 자, P가 있고요. Q가 있고요. 얘를 3등분한 점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점? P에 가까운 점을 이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P 동그라미 Q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PQ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찾아주라는 뜻인 거야.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4고 B라는 점은 3, 마이너스 1이고 C라는 점은 6, 마이너스 4고 이제 과제들이 약간 좀 신경 쓰여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그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전체 테스트 진행할 거고요. 그걸로 반편성합니다. 알겠어요? 뭐 반 올라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돼요, 불가하고요. 여러분들 시험 성적대로 끊을 거니까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이 쉬워? 여러분들 수학 중학교 때 A등급 받는 인원이 50%에서 30%야. 근데 걔네들은 1등급 코스는 10몇 %밖에 안 된다고. 괜찮아? 그거 뭐 할 생각해야 돼?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숙제 대충 하고 뭐 변명이나 하고 이러면 실력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됐어? 그 반편성할 때 성실성도 볼 거기 때문에 과제 같은 거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알겠니? 이 과제도 영 안 할 것 같은 애를 내가 S반으로 보낼 수는 없잖아. 자, 계속 할게요. 그럼 A 동그라미 바로 열고 B 동그라미 C를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뭘 먼저 하는 거예요? B랑 C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A랑 계산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B 동그라미 C는 의미가 뭐가 돼? B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지? 그래서 X좌표를 먼저 계산을 하시면 1대2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2, 1 더하기 2 판 써주실 거고요. B라는 점의 X좌표는 3이고 C는 6이기 때문에 3이랑 6이랑 순서를 쓰시고 대입은 어떻게? 거꾸로. 그래서 1이랑은 6이랑 짝꿍, 2랑은 3이랑 짝꿍. 정리하면 이게 얼마예요? 12고요. 얘는 3이니까 출구는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는 똑같이 1 더하기 2, 1 더하기 2.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순서를 쓰시고 대입 거꾸로 하시면 1이랑은 마이너스 4랑 짝꿍, 2랑은 마이너스 1이랑 짝꿍.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더하면 마이너스 6이겠지?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하실 때는 A는 일단은 마이너스 5,4야. 미리 쓰시는 게 안 헷갈릴 겁니다. 됐어요? 얘는 찾아놓은 게 몇 콤마 몇이야? 4, 마이너스 2야. 똑같이 1대2로 하면 돼요. 그렇죠. A와 B 동그라미 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 똑같은 거 두 번 하면 되는데 미리 해놓은 거에 좌표를 좀 잘 써보셔야 나중에 안 헷갈리고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분점 계산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그게 헷갈릴 건 없어요. 근데 아직 초급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랑 4니까 대입은 거꾸로 해서 1이랑은 4랑 짝고 2랑은 마이너스 5랑 짝고
3이고요, 4고요,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6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2. y 좌표는 4랑 마이너스 2. 거꾸로 대입하시면 1이랑 마이너스 2랑 짝꿍, 2랑은 4랑 짝꿍.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에다 8가니까 6이죠.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가 됐어?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계산 반복이기 때문에 계산 연습해서 빠릿빠릿하게 계산하셔야 되고요. 헷갈리지 않게 순서 맞추시는 연습하셔야 되겠네요. 전그 동그라미 두 개가 규칙성을 알았는데 음. 그 어떻게 규칙을 따라가야 될지 이게 사실 나중에는 그 수직선상으로 아니 그래프상으로 풀 수 있기는 한데 아,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건 힘드실 거예요. 계산하는 거 먼저 연습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셔도 늦진 않다. 오케이? 안 보여가지고 밑에 이거 그래서 그쪽이 수선 그 정도 시는 게 제일 편해요. 지금 뭔 소리니까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생각해봐. 너네가 내비게이션이 그러니까 TV 아버지 차를 이렇게 타면 내비게이션 보잖아. 내비게이션 그 지도가 있으니까 편하게 가는 거지. 걔가 말로만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이해가 가는가? 안 가거든. 도형은 간단하게 그려보시는 게 좋아. 아주 막 되게 멋지게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45번이요. 지워도 돼요? 45번 하겠습니다. AB가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나뉘어야 돼. 근데 잠깐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냥 두 점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A가 있고 얘를 그냥 B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됐니?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고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게 상황을 좀 보시면 편하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럼 내가 M 대 N 내분점을 만들면 걔는 어느 축 위에 있는 거야? Y축 위에 있는 거지. 그럼 Y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뭐야? 그렇지. 그래서 M 대 N 내분점한 X 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Y 좌표는 얼마든지 난 잘 몰라요. 됐니? 왜냐면 M이나 N이 숫자가 없잖아. 그치? 근데 X 좌표는 확실히 얼마일 거라는 거야? 이거 몇 거야? 이게 이 문제에 약간 숨겨져 있는 팁인 겁니다. 괜찮아요? 사실 이것도 한 1년 정도 하고 나면 뻔히 보여요. X축 위에 있다? 아, Y값이 0이겠고 Y축 위에 있다? 네. 근데 알아. 근데 아직은 어색해. 그러니까 찾았어요. 그래? 풀리 왜안 했어? 그럼 M 대 내분점 Y 좌표까지 찾을 필요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M 대 내분점 보면 M 더하기 N, M 더하기 N. 대입은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A, B의 X좌표가 이쪽으로 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X좌표가 이 뒤로 오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거야? 0. 그럼 뭐 5M 마이너스 6N이 0이라는 거고 5M은 6N이라는 거고 문제가 뭐 물어봤어? 아, 네. 그 M 대 N은 몇 대 몇인 거야? 6대 5잖아. 저 Y를 구하려고 0,A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나도 왜 불편한지 이해가거든요. 여기서 끝나니까 뭐야? M이 뭐야? N이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럼 문제로 가라는 얘기야. 아, 문제가 뭐야? 비율 물어봤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서 답이 나오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보는 연습도 해야 돼. 본인 선입견 가지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중학교 때는 사실 그 답이 다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이 물어보는 뉘앙스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 문제 끝까지 꼭 다 읽어라. 됐지? 또? 네, 다음 질문 몇 번? 정호는 질문 없어? 왜 없는 거예요? 숙제 안 했으면 혼났을까 봐. 다 했다고 바로 선수를 치잖아. 김민채 씨, 네? 숙제 다 했어요? 25번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얘기하면 어떡해요? 미리 얘기해야지. 그리고 25번 모르겠는 거는 해줄 건데 숙제는 했냐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명만 딱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시험 너만 안 했잖아 숙제. 어떻게 할 거야? 너 빨리 얘기해봐. 너 이 얘기도 저번 학기 때도 했고 작년에도 했어. 너 언제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언제까지 다 할 거야? 저 스카이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번 주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내년까지도 다 할 수 있고 내후년까지 다 하겠지. 내가 원하는 건 언제까지 다 하냐, 알겠지? 월요일 날까지 다 돼 있는 거야? 확실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25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25번. 얘들아, 우리가 좌표상에서의 지금 문제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25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좌표가 아니죠? 뭘로 만들면 돼? 얘를 좌표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x축으로 놓고 뭘 y축으로 놓고는 상관은 별로는 없는데 이게 잠깐만 문제를 좀 읽어보자. A, B, C가 있고 A, B, C 각 학교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냐라는 거죠. 도서관인가? 도서관이 뭐야? 도서관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릴게요. 자, 이거 어디가 A, B, C 기준을 좀 잡으시면 되는데 선생님 문제집이 해줄 대로 그냥 할게요. 여기 A라는 애를 원점으로 잡을 겁니다. A가 0,0이야. 그러면 쭉 옆으로 몇 킬로미터 가면 3km에다가 4km까지 가면 여기가 뭐인 거예요? B인 거예요. 얘는 4,0이라고 좌표를 보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몇 킬로미터 올라가면 하나, 둘, 셋, 3km 올라가면 C라는 애고 얘는 3,3이 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알아 몰라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애를 그냥 뭐 이렇게 A, B라고 예를 들어서 놓을게. 괜찮아? 그리고 P라고 이름 지읍시다. 모르니까. 이 도서관인 거고요. 각 거리가 어떻으면 좋겠다는 거야? 각 거리가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거리 구해서 뭐하다? 같다 풀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PA랑 PB랑 PC랑 거리 같다를 풀 건데 이 공식을 그냥 쓰면 뭐가 있어? 루트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면 비교하기가 좀 더 뭐하겠구나? 편하겠구나. 세상이 너무 없어가지고. 빨리 해보세요. 자 그러면 PA는 x제곱끼리 빼니까 A 빼니까 B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PB는 x제곱끼리 빼니까 A-4제곱 y제곱끼리는 빼도 그냥 B제곱 그 다음에 PC의 제곱은 x제곱끼리 빼면 A-3의 제곱 그 다음에 B-3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를 풀 거야. 얘랑 같고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은데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든 짝을 지어도 상관은 별로 없거든. 근데 식이 간단할수록 계산하기가 뭐해? 편할 거 아니야. 그 나는 얘를 많이 쓰고 싶은 거야.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셔도 괜찮은데 나는 그래서 얘랑 연립한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연립하시고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뭐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얘랑 같았으면 좋겠어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전개할 거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에다가 더하기 B제곱이 되겠고 날리면 8A는 얼마다가 나와? 16이다가 나와. 그래서 A는 얼마? 2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밑에 있는 거 전개해서 쓸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근데 잠깐 그냥 하자. 나중을 위해서 똑똑한 친구는 선생님 A가 이거 나왔잖아요. 그럼 대입해서 풀면 안 돼요? 괜찮긴 한데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야. 원래 A만 잘 안 나와요. 여기도 A와 B에 관한 식, 여기도 보통 A와 B에 관한 식, 그래서 연립해서 풀라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 그래서 일부러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또 당황하더라고. 괜찮아? 플러스 9 B제곱 마이너스 6 B 플러스 9 그래서 B제곱 A제곱 날라가고 나시면 넘기면 6A 플러스 6B는
18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3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보통 여기도 A와 B가 가는 식, 여기도 A와 B가 가는 식. 그래서 연립해서 보통 푸는데 얘는 좀 쉽게 나온 거예요. A가 이따가 먼저 나왔으니까 2를 넣으면 B는 자연스럽게 얼마? 1이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몇 컴마 몇? 2,1인데 문제가 물어보면 좀 더 읽어야 돼요. 도서관과 각 학교까지 거리를 원했지. 그렇죠. 요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좋고 그다음 직접 여기 2,1 찍어서 구하셔도 좋은데 나는 후자로 해볼게요.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1가 대충 한 요렇게 P가 실제 P는 여기라는 얘기죠. 2,1이죠. 그럼 요 거리 구하라는 거네. 자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너무 좋아. 알겠니? 근데 그래프를 기왕 그렸으면 요렇게도 푸시면 편하겠죠. 요 길이 2고 요 길이 1인 거 맞니? 그럼 얘는 루트 5야. 원래 점과 점 사이 공식은 여기서 온 거니까 이렇게 푸셔도 좋다 이건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은 루트 넘어가겠습니다. 또 쌤, 어. 그 유형 9번에서요 49번을 풀다가요 생각이 났는데요.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안 돼. 45를 풀었어. 근데 A랑 B 사이에 C가 있으면 어떡해요? 그냥 한번 풀어볼까요? 같이? 나 풀어도 돼? 아니면 안 돼요. 맞았는데. 맞은 거야? 그럼 뭔 얘기인지 내가 좀 보려고 준비했어. 야, 그럼 45를 읽기만 한번 해볼게요. 야, A, B 대 BC가 몇 대 몇이라고? BC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3대 1이라고 되는 거 맞니? A, B는 3BC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치고 여기가 B라고 치자면 길이가 A, B가 3일 때 BC는 1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C일 수도 있고 여기 C1 됐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C가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 여기가 C여도 3대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C2라고 할 거고 괜찮아요? 그러면 C1 같은 경우는 여기 C1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A랑 B랑 C1 했을 때 내분점이 B지 B.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돼? B는 A랑 C1을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해서 풀면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C2가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A랑 C2랑 B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지. 괜찮아? 기준점을 잡으시면 편해요, 읽을 때. 됐니? 그러면 이만큼이 3이고 이만큼이 1이면 이만큼은 얼마야? 2인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거는 C2가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한 점이 되는 거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C2는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에요 하고 찾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쉬워요. 얘는 뭐 C2는 뭐 B도 있고 A도 있고 얘 C1만 보니까 C1을 여러분들이 뭐 A, B로 두고 풀면 되겠고 뭐 얘는 C, B로 푸시면 그러니까 풀긴 풀었는데 약간 애매해서 말씀하시는 뭔데? 저 처음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B에서 C를 한 칸 가야 되는데 그 1을 A 왼쪽에다가 했어요.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요 위치 좀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분이라서 별로 안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요거 잠깐만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사실 이게 내분점에서 거의 헷갈릴 게 없는데 그냥 이거 가볍게 봐. 요 길이는 1이고요. 요 길이는 2고요. 요 길이는 3이래요. 됐니? 자 그러면 B는 A, D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건가요? 네, 1대 5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거 읽으실 수 있죠? 그러면 C는 D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1대 잠깐만 DA로 하지 말고 미안합니다. DB로 할게요. C는 D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이게 보셔야 될 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B에서 A까지 비율이 먼저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 길이가 5인 거예요. 맞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DB라고 거꾸로 썼잖아. 맞니? 그래서 C에서 D까지 거리는 얼마인 거예요? C에서 D까지 3인 거지. 그 다음에 C에서 B까지 거리는 2네. 순서를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잘하네. 내분점은 헷갈릴 게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나중에 외분점이라는 걸 배울 때는 한 번 더 있는 거 연습을 할 겁니다. 걔는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오케이? 다만 외분점을 배우시면 얘는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얘는 여기가 모르는 애다 보니까 계산은 조금씩이 지저분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얘가 주인공인 얘가 계산이 훨씬 쉬워. 그래서 외분점을 배우시면 얘는 C1을 주인공으로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외분점은 배우긴 배울 겁니다. 시험을 내고. 알겠어? 된 거 맞죠? 근데 지금은 안 할게요. 지금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분점만 잘 하셔도 돼요. 다음. 저 59번이요. 네, 59번 보겠습니다. 이 지워야 되죠? 이 59번 하기 전에 그 앞에 유형 5번인데요. 유형 5번에 A라는 점이 x1, y1이고요. B라는 점이 x2, y2고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a, b야. 내가 문제는 잘 몰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요거 적용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P라는 좌표가 그냥 이 X좌표랑 Y좌표랑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어야 돼. 그러니까 둘 사이에 관계가 없을 때 예를 들면 이거 33번은 못 써. 이유는 뭐냐면 여기 P는 X좌표가 얼마, Y좌표가 얼마야? 0이잖아. 무슨 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는 못 써.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36번 보시면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지. 요런 거 못 써. 그냥 순수 속에 그냥 A, B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있긴 있네. 이거 34번 보세요. 그냥 34번은 임의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니? 오케이? 이거 이때 A, B 찾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최소가 될 때 P의 좌표는 될 때 A는요 X1이랑 X2의 중점일 때가 다르대요. 됐니? 야 거기 34번에 풀이 없이 A의 X좌표 얼마야? 4지 B의 X좌표 2지 더하면 얼마야? 6이야? 나누기 2하면 A가 얼마야? 3이야. 오케이?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때 B 값은 Y좌표 2개 있죠? Y좌표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랑 똑같게 나오게 되어 있어. 됐니? 사실 이거 굳이 암기까지 나와도 됩니다. 이것도 시험을 할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런 걱정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저기 보고 갔는데 되게 멋있네. 근데 왜 여기서 안 가르쳐 주는데 지금 알아봐야 나중에 못 써. 그냥 지금 계산하기 훨씬 나아요. 알겠니? 근데 풀어보고 나니까 이 Y좌표 Y좌표 2개 더하면 2랑 6이랑 되니까 8이지. 2로 나누는 거 얼마야? 4 맞니? 맞지? 근데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야.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편하라고. 여기 괜찮습니까? 야, 그러면 아까 이제 정우가 물어본 건 점이 몇 개야? 그리고 P는 나는 몰라요. 됐어? 근데 이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뭐가 될 때를 찾아가는 거야? 최소가 될 때 찾아가는 거지. 이게 최소가 될 때는 X좌표는
X좌표 셋을 다 더하세요. 얘랑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야. 얘는 두 개로 했으니까 2로 나눴지. 얘는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오케이? 증명은 나중에 우리 내년에 합시다. 알겠죠? 근데 그 무게중심이랑 똑같은 그 얘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년이요? 아, 내년이 아니라 그 다음 학기. 아, 왜냐면 지금 해봐야 의미 없어. 그래서 나중에 증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근데 괜히 식만 길고 결론은 간단하게 나오는 애라서 그냥 알아는 보라. 알겠어? 이게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얘는 무슨 점인 거야? 중점일 때 찾아라 보고 얘는 무게 중심일 때 찾아라가 되기는 해. 오케이? 근데 이건 나중에 시험 볼 때 잠깐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수학적으로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굳이 막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다. 알겠지? 시험 보기 전에 충분히 알려드릴 거야. 됐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무게 중심. 이해하셨습니까? 넘어가 됐죠? 왜? 그냥 무게중심 배우는 무게중심. 그래서 거기 뭐 보지 말라고 내가 웬만하면 얘기하는 게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고 푸셔야 돼서 그래. 알겠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걸 보고 답이 썼어. 그치? 근데 우리한테 남는 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려봤어요. 그려봤어? 그건 좋은 자세야. 근데 딱히 생각 없이 보고 그냥 여기 무게중심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 무게중심이라고 쓰면 남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좀 편하게 풀 수 있게 안내해줄 거야. 증명도 근데 다 했잖아. 알겠죠? 넘어갈게. 그럼 숙제 말하면 뭐 몰라요. 진도를 나가봐야지 되겠지. 기본적으로 좀 있겠네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도 숙제로 나갈 겁니다. 자, 유형 12번입니다. 자, 유형 12번에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 근데 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랑 가끔 그 앞에 파포스의 중선 정리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선은 중점이 연결한 거고요. 얘는 각이 이등분된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겁니다. 자,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C고 여기는 D라고 하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중학교 때 뭐 배웠어? 이 길이가 N이고 이 길이가 만약에 N이면 괜찮아?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N인데 N이더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요 D라는 점이 누구를? B, C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 활용해서 문제 풀어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60번 보시면 A가 1,4고요.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고요. C는 5,1이고요. 근데 이때 뭘 찾으라는 거야? 거기 D가 궁금해요 이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거 각이 이등분선이네. 그럼 이 길이 비율이랑 이 길이 비율을 알면 이 길이랑 이 길이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겠구나. 괜찮아? 그래서 요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X좌표 1이 빼니까 어떻게 돼요? 자, X좌표 1이 빼니까 마이너스 5죠. 제곱하면 25가 되겠고요. Y좌표는 4고 8이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10이네. 제곱하면 140. 4겠고요. 그러면 합치시면 169 되는 거야. 그렇지. 13 되는 거야. 여기 길이가 13. 그 다음에 여기 A, C의 길이는 루트 X좌표 길이 빼니까 4 제곱하면 16. Y좌표 길이 빼니까 3 제곱하면 9.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는 얼마? 5. 오케이? 그러면 가계 이등분선 성질에서 이 길이 비율은 13, 이 길이 비율은 얼마? 5. 그래서 D는 B, C를 순서 잘 맞춰서 13 대 5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그래서 X좌표를 먼저 찾아주시면 13 더하기 5, 13 더하기 5
B X좌표가 마이너스 4였고요. C X좌표는 5였으니까 대입은 거꾸로 해서 얘랑 5랑 친구, 얘랑은 마이너스 4랑 친구. 요만큼은 65고요. 얘는 마이너스 20이어서 최종적으로는 45가 되나봐요. 그 다음 얘는 18인 거고요. 맞니? 그럼 9, 9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는 거야. 오, 답이 분수. 네, 다행이다. Y좌표는 역시나 13대 5, 13대 5. Y좌표는 얘가 마이너스 8이고요. 여기가 1이야. 대입을 거꾸로 하시면 얘는 1이랑 짝꿍, 얘는 마이너스 8이랑 짝꿍. 그럼 13이랑 마이너스 40이랑 20. 7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얘는 18 되는 거니까 9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맞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리고 찾아봐요. 이런 문제. 근데 60번처럼 그림으로 그려졌으면 오히려 쉬운데 61번, 62번 같은 경우 그림이 없죠. 오케이? 그때는 간단하게 그려서 되게 정확히 안 그려도 됩니다. 오케이? 적당히 그려서 비리가 얼마고 비리가 얼마고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유형 13번입니다. 조그맣게 별표 칩시다. 이것을 지금 저번 교재할 때는 그렇게 집중력 있게 안 했는데 이제 슬슬 요 영역도 좀 차근히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워도 되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건 사실 아직 수학적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라고 좀 변형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정석대로 하면 좀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 자취의 방정식에서 자취라는 거는 일종의 여러분들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일종의 도형의 방정식이야. 쓰지 말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였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 y는 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x랑 y 짝꿍들이 있겠지. 0 넣으면 얼마야? 1이고 맞아? 그 다음에 1 넣으면 얼마야? 2 나와야 되고 x에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막 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괜찮아? 그럼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이 지금 움직이는 발자국을 모으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생긴 직선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취의 방정식은 일종의 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괜찮아? 일종의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은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야.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 만들라는 얘기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의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문제가 주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 좌표의 뭐야? 관계식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1단원 지금 우리 배우는 점과좌표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을 넘어가면 미리 막 어떤 식을 미리 줘요. 이렇게 y는 뭐 x 플러스 1을 주든 뭐 2x 뭐 이렇게 x와 y 라는 식을 먼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x, y라는 친구랑 문제에 준 조건의 이 x랑 y에 관한 식이랑 뭐가 일어나냐면 충돌이 일어나. 무슨 충돌이냐면 저기 있는 문제랑 여기 있는 문제랑 생긴 게 없대. 똑같잖아. 그러다 보니까 헷갈린다고.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건지 쟤를 얘기하는 건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실 때는 문제가 누구누구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주인공이지 주인공. 문제가 원하는 자취. 이 자취의 좌표를 먼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설정합니다. 알아요. 여기 써봐야 의미 없으니까 문제 푸는 거 봐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원하는 조건에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이 대입하는 게 문제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건 풀어드릴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그 식이 자취의 방정식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 알아. 민채 이 표정이 정확한 거야. 뭔 소리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풀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거기 63번인데요. 자 A가 마이너스 1,2고 B라는 점은 2,4인데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9를 만족하는 줄칠게요. 누가 나타내는 도형? P가 나타내는 도형이 어디 있지? 그치? 이게 자취의 방정식인 겁니다. 그거를 좀 풀어서 쓴 거야. 괜찮아? 그럼 누구의 자취를 찾으라는 거야? P의 자취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P를 이런 어떻게 질 거냐?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질 거야. 오케이? 괜찮아요? 사실 이 문제는 X, Y에 관한 식이 없잖아, 문제집에.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X, Y라고 해도 되기는 하는데 너네 그냥 처음에 잘못 배우면 헷갈리니까 그냥 일관성을 드리려고 프라임으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된 거 맞니?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관계식에 대입하라고 했지. 관계식이 뭐야? 얘야 얘. PA제곱 9에 괜찮아? PB제곱 9에 그래서 식 만들어. 그러면 PA제곱은 요 색깔로 써도 돼요. PA제곱은 얘랑 얘 사이 거리지? 그럼 좌표끼리 빼면 x 프라임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 y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PA의 제곱 되는 거 맞니? 마이너스 그 다음 이제 뭐야? PB의 제곱 계산하시면 되겠네. PB의 제곱 얘랑 얘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x좌표끼리 빼면 x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y 프라임 마이너스 4의 제곱을 이렇게 해서 둘을 무슨 경우가 빼서 제곱을 하나씩 뺀 게 그게 얼마나를 풀라는 거야? 뿔풀라고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 인정? 자, 근데 이제 식이 완성되고 나면 이 프라임이 계산할 때 살짝 거슬리거든? 그래서 이제는 빼시면 돼요. 처음 쓸 때 혹시 충돌날까봐 한번 쓰는 거고, 이렇게 식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엔 지우셔도 됩니다. 오케이? 아까 말했잖아. 여기는 x, y가 애초에 없어서 쓸 필요가 원래는 없었던 건데, 이게 썼다가 지우는 거 습관하라고, 나중을 위해서. 이게 우리 직선대도 나올 거고, 원대도 나올 거거든.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처음에 썼다가 나중에 지울 거라고. 그럼 처음에 그 x, y 포함된 식이 처음 썼다가 지울게요? 나중에 지워야 돼. 걔는 식이 있는 경우는 좀 나중에 지울 겁니다. 오케이? 요거 이따가 직선의 노트 하나 해볼게요, 같이. 이거 될 거 맞아? 뭐 그다음 계산하면 돼요. 여기 x제곱이고 여기 x제곱인데 지워지겠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2x가 있고 맞니? 여기는 마이너스 4x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6x만 남아요. 여기 y제곱 있고 여기 y제곱인데 지워지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y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y가 있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4y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로는 1이랑 4가 있으니까 더해서 5라는 친구가 있는 거고 여기는 4랑 16이 있으니까 더하면 20이네. 마이너스 20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다 전개하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선생님 그냥 좀 간단하게 빨리 풀려고 이거 늘어지게 되면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게 뭐하다? 9다. 예쁘게 좀 정리하시면 6x 플러스 4y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20 4는 0이 되겠지. 약분 조금 더 해주시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친구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x와 y,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p의 x좌표랑 y좌표의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괜찮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취의 방정식 또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어? 일단 쓰고 나랑 좀 뒤로 잠깐만 좀 가볼게요. 페이지로 확 넘어가셔야 됩니다. 잠깐만.
예, 해보겠습니다. 레벨 테스트 많이 어려워요. 아주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거는 뭐 아주 쉽게는 중간고사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실제 많이 보여요? 실제 중간고사 난이도에 근접하게 될 것 같아요. 쌤. 아, 끝난 거예요? 그쵸, 끝날 수 있지. 3월 개강이기 전에. 그때에서는 진짜로 제대로 분반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공동수학 1 하는 거예요? 응? 공동수학 1 하는 거예요? 아마 시험은 주로 그쪽을 많이 볼 거예요. 2는 안 해요? 일단 당장 분반은 안 해요. 왜냐면 당장 첫 시험 때 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거 비슷하게 있나 찾아봤는데 없네. 나중에 우리 문제 풀다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여기가 됐나요? 필기는 간단하게 해도 근데 이걸 외우기 좀 어렵잖아, 그치? 그럼 사실 난 다른 건 별로 몰라도 크게 문제 없어. 이것만 잘해도 되는 것 같아. 누구누구의 자취를 구해라 하는 애를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놓고 식에다 넣어야지 이 생각만 해도 거의 10문제 중에 한 8문제 이상은 풀려요. 알겠니? 그래서 요것만 잘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 이게 선생님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단원마다 나올 거고, 오케이? 그래서 설명은 이 정도까지 넘어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 가겠습니다. 여기는 숙제가 아니에요. 어디? 시험에 꼭 나오는. 이거 숙제예요. 근데 숙제인데 내가 오늘 직선의 방정식을 어디까지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조정을 좀 해드리려고. 알겠니? 왜냐면 여러분들 월요일에 숙제가 많은 게 낫잖아. 왜냐면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 오늘 직선의 방정식 진도 나가보고. 아니 어차피 조삼모사야. 그러네. 조삼모사야. 그래서 숙제로 미리 주긴 할 건데 어디를 먼저 숙제를 해라라는 순서는 좀 정해주겠다 이건 거야.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을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럼 직선 먼저 그냥 하세요. 알겠니? 라고 얘기해주면 그거 먼저 숙제하시고 앞에 그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너무 중요하지만 요거는 그 수요일이 껴있는 그때 이어서 좀 해라 숙제를. 오케이? 한 번에 다 너무 몰리면 힘들고 그 다음에 특히나 오늘 드리면 언제까지 숙제해야 돼? 깜짝이야. 오늘 주면은 뭐죠? 이거는 샤프 땡큐 뭐 이런 건가요? 표정이 너무 이러면 이게 샤프 좋다던데 되게? 비싸요. 비싼 거야? 잘 써. 잊어버리지 말고. 근데 연서는 어떡하지? 아무도 주워다 주지 않겠는데 이거는? 노현서가 누구야? 실은 노우현서잖아. 노우현서. 너 그럼 영어 이름이 NO야? NOH요. H. 그건 맞네. 그럼 아까도 NOH 하는데. 근데 띄어쓰기가 NO 노가 할 때. 나 뭔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원래 노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연서 읽게 쓰나? 네. 연서 뭐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얘랑 그냥 붙어 있었다는 얘기지. 심지어 이거 소문자고. 알겠어. 다른 애들도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겠네. 글씨가 좀 없을걸요? 그래? 나머지는 다 마음에 들겠지. 너 아직 안 받았어? 하나도 받았어요. 이따가 데스크 가서 받으시면 돼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좋겠다 그래도. 좋아요. 좋은 거 많이 받았네. 인덱스도 이거 진짜 맛없어요. 저기 진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신 거예요? 맛없어요. 야, 기껏 선물로 주셨는데. 진짜 맛없어요. 총통만 아니 이거는 마침 저희 AI 피지피트 이런 만드는 거 주고 좋아하세요. 근데 제 사진 꺼가셔서 이걸 만드시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진짜? 되게 AI를 잘 이용하시네. 야, 근데 니네들도 장난삼아 많이 이용해야 돼. 이거 안 돼요. 얼굴 보내면 안 돼요. 왜? AI한테. 그래? 네. 뭐 도용된대? 도용되거나 맞다.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뚫리니까? 개인정보 털린대요. 나쌤 너무 많이 보내신다. 내 얼굴 보내줬으면 없으니까. 야, 진짜 심지어 이거 어떻게 났어? 이거 미인한테.
자, 야 영어 이름을 보내달라고 혹시 너무 봤으니? 저 얘도 H 잠깐만 제가 띄어쓰기 하나도 안 했나? 나머지는 띄어쓰기 돼 있니 그러면? 아 얘만 안 돼. 그럼 저 띄어쓰기 돼 있어요. 확실해? 제가 분열 때 띄어쓰기를 안 하고 보냈네요. 그럼 스스로가 불러온 재앙이네. 이거 뭐 누가 뭐라고 하는 근데 거지? 현설 아니 나 억울한 건 나도 알겠는데 왜 보통 더블스티어 쓰지 않니? 나도 내 이름 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더블스티어 쓰는데 이렇게. 근데 NOH, YON, SU라고 아 그러니까 내 건 붙어도 별 티도 안 나긴 하는데. 자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직선에서 우리 저번에 나랑 한번 했으니까 기억 혹시 나는 거 있나요?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기울기 그렇지 지나가는 점이랑 기울기 맞아? 우리 기준 딱 잡고 가죠. 우리 여기서는 뭐랑 뭐 찾을 거야? 기울기랑 지나가는 한 점 찾아야지. 이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첫 번째 써드리긴 하는데 얘는 중학교 때 이미 많이 한 거야. 자 기울기가 만약에 m이고 y절편이 n이라면 이때 직선은 그냥 편하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면 되는 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근데 이건 그게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울기를 m이라고 주고 지나가는 한 점을 a, b라고 주면 스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y에서 무슨 좌표 빼? y 좌표 빼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무슨 좌표 빼요? x 좌표 빼요로 식쓰기로 했었지. 물론 얘랑 똑같은 친구 y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 좌표 빼시고 y 좌표는 더해요 있죠? 이제 두 번째 회차에서는 이거 좀 더 많이 써봅시다. 괜찮니? 여기 계산이 좀 편해요. 근데 얘는 어떤 놈? 똑같은 놈이야. 마이너스 b가 2항 못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 2번 같은 경우 살짝 증명을 하자면 자 기울기가 얼마인 걸 알고 있어? m인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거야? y는 mx 플러스 무식이 이렇게 쓰는 거야. 되니? 그럼 난 얘가 뭔지가 궁금함. 인정?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가? 얘가 a, b를 지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b는 ma 플러스 무식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무식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a 플러스 b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시면 y는 mx까지는 원래 있었고 이 박스 대신에 마이너스 ma 플러스 b를 대신 대입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m 공통인수죠? 그 공통인수로 묶어주시면 원식과 어떤 애가 나와? 동일한 애가 나와. 오케이? 그 이해했으면 외워서 빠르게 사사삭 하고 쓸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점 x1, y1이랑 x2, y2가 주어지는 경우도 직선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기준은 뭘로 외우자고 그랬어요? 이 2번이 기준이라고 했지?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점이 두 개나 있으니까 뭐는 알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 점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뭐만 찾아야지? 뭐가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찾아야지. 여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그럼 후석에다가 기울기에 대한 필기를 또 추가할 겁니다. 이거 좀 쟤랑 다른 계열로 쓰시면 돼요. 자, 기울기라는 건 수학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해. 됐니? 근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으로 정하기로 했어. x가 조금 간데 y가 많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큰 거고 분모가 커지는 거니까 분자가 커지는 거니까 x가 많이 간데 y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 그럼 기울기는 좀 낮은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x 변화량 y 변화량을 직접 들을 일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주로 뭐 가지고 많이 구하라고 시키냐면 좌표가 x1, y1이랑 x2, y2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해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괜찮니?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x좌표의 변화량 예를 들어서 x좌표가 1이었어.
근데 이게 5가 됐대. 그 얼마나 변화한 거야? 1이 5가 됐어. 얼마나 늘어난 거야? 4가 늘어난 거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5에서 4를 뺐지. 맞나요? 그럼 x가 좌표의 변화량인 거야. x값의 변화량이라는 건 x좌표끼리 모아놓은 거 뺀 값이 x값의 변화량인 거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y값의 변화량도 y좌표끼리 뺀 값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위아래가 하나의 좌표여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하나의 좌표가 되게 짝꿍을 잘 지어주시면 된다. 그 말은 만약에 이거 쓰지 말고 봐봐. 1,2라는 친구가 있고 2,5라는 친구가 있어. 괜찮니? 근데 내가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x 증가량은 1이 늘어난 거잖아. 그치? 그 계산을 편하게 해서 2 빼기 1이라고 했어. y 값은 2에서 5가 됐잖아. 얼마 늘어난 거야? 3 늘어난 거지? 그래서 5 빼기 2를 해서 3이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x좌표 2개 뺀 거 맞잖아. y좌표 2개 뺀 거 맞잖아. 그리고 위아래 부분 이거 2,5 것도 맞잖아. 이건 1,2것도 맞잖아. 괜찮니? 자 그러면 거꾸로 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냐 이거야. 꼭 얘가 앞에 쓰여 있어야 되고 얘가 뒤에 쓰여 있어야 되냐 이건데 이게 여러분들 구분 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친구가 있고요.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한 친구도 있어요. 아까 그 우리 내분점 했던 애 있잖아. 걔는 순서가 너무 중요한 친구야. 근데 얘는 기울기는 내가 1,1을 먼저 이렇게 쓰시고 2,5를 뒤에다 쓰셔도 빼면 부호는 반대긴 하거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치? 부호가 반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값이 어때?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 기울기 구하실 때는 위아래가 뭐라는 것만 잘 맞추면 되는구나. 한 좌표라는 것만 정확히 맞추시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식으로 쓸 때 너네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볼 거야. x2-x1 안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할 거야? x좌표 y좌표 쓰라고 시킬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쓰라고 시킬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빼기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순서가 틀어져도 어때? 답이 틀려 안 틀려? 안 틀려. 자 그럼 난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네. x1, y1 먼저 쓰고 맞아? x2, y2 좀 천천히 써서 빼도 결과는 어떻더라? 같더라. 됐어? 위아래가 한 자리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숫자로 하면 안 헷갈릴 건데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좌표가 문자로 있는 애들이 있겠지? 그럼 옷을 어떻게 빼야 되고 우왕좌왕 하는데 그럴 필요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괜찮아?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삼각비에서 탄젠트가 밑변분의 높이인 거 기억하니? 밑변이 x 증가량인 거고 높이가 y 증가량인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도 요 세타는 x축과의 각도가 될 겁니다. 됐어요? 탄젠트 값으로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뭔 얘기가 나온다면 각도 얘기가 나온다면 그게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겠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리로 다시 올게요. 자 그럼 두 점이 있으면 나 뭐만 알면 된다? 기울기만 알면 된다. 괜찮아?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서 그냥 풀라고 식을 통으로 외우면 되게 길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는 x2, y2 x좌표 y좌표 맞아? x1, y1 x좌표 y좌표. 그래서 뭐야? 빼면 기울기. 괜찮니? 그럼 나 기울기도 알고 지나가는 점도 알지? 근데 두 점 중에서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쓸게요. 뒤에 있는 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운 대로 어떻게 할 거야? y는 y에서 y좌표 뭐야? 빼고 뭘로 묶어? 기울기로 묶는데 기울기 우리 쓴 거 저거 보고 쓰라는 얘기야. 이거 그냥 외우면 어려우니까 x2-x1분의 y2-y1 써놨잖아. 그치?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무슨 좌표 빼? x좌표 빼요 하면 얘랑 식이 어때? 구조가 동일하지? 이거 실제로 식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걸 외우면 y-y1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외우기 쉬워 어려워?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얘도 그냥 뭘 찾아서? 기울기 찾아서 구해야지고 하시라는 얘기야.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건 번외. 얘는 알아주면 편리한 애예요. 자, x절편이 a라고 주어지고요. y절편이 b라고 주어지는 경우에도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얘는 x절편이 a라는 건 이거 a, 0 지나가는 얘기야. x절편이니까 y값이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다음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나갈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점 두 개 주거나 사실 똑같이 풀어도 되는데
x절편과 y절편의 특성상 좀 편하게 계산하시는 공식이 있더라. 뭐냐면 자 x절편분의 x라고 외워보세요. 괜찮니? 순서대로 외워라. a분의 x라고 외워야 못 써보니까 y절편분의 y라고 외우세요. 괜찮니? 그리고 는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얘는 10을 먼저 쓰고 증명이 될 거야. 자 x절편 어떻게 구해요? y에다 0 넣을 거지. y에다 0을 넣으면 x는 뭐가 나와? a 나오는 거 맞아? x절편 a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떻게 찾아요? x에다 0 넣는 거 아니야? 그럼 x에다 0 넣으면 y는 뭐가 돼?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절편이 b다라고 딱 나와.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면 편리. 오케이? 이 네 개 중에서 뭘 꼭 외워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난 압도적으로 2번. 됐어요? 이거 맞습니까? 네. 사실상 생일은 문제 풀면 대부분의 2번으로 풀 거예요. 좀 지우면서 한번 가봅시다. 아 여러분들 그리고 기본 문제 안 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 문제도 풀어서 오세요. 알겠죠? 괜찮아? 울지 말고. 자, 우리가 보통 가장 빡세하는 게 두 점 사이 두 점 가지고 직선 구하는 거니까 거기 89번 하나 연습상 한번 해보고 할게요. 89번. 89번은 2,3이랑 4,-3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거야. 괜찮아?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부터 하라고. 아 직선은 뭐랑 알면 구할 수 있구나.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 알면 되겠구나. 맞아? 근데 점은 되게 많이 있잖아. 그럼 뭐만 찾으면 되겠어? 기울기 찾아야지. 이렇게 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2,3이라는 점이 있네.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4,-3이라는 점이 있네.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빼면 이게 x 증가량 이게 y 증가량.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고 위에는 플러스 6이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 기울기다. 그럼 두 개 알면 바로 그냥 우리 2번 공식 때리자는 얘기죠. 괜찮아? 자 y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를 빼서 요점 쓸게요. 지나가는 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그 다음에 y좌표는 더하세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다 3 더하니까 9 하고 답이 나와. 너무 쉽죠? 훈련에서 이건 되게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기본이거든. 알겠지? 92번 잠깐 볼 건데요. 92번. 92번 하기 전에도 필기 좀 합시다. 이거 지워도 돼요? 써? 써야 되면 손 들고 얘기해. 아니 이번 주기를 받자마자 쪼갠 거야? 저는 좀 신기한 사실 안 했어요. 이 지우개 찢으면 그 프린트대로 찢어져요. 별대로. 어디? 그 프린트 별대로 찢어져. 깔끔하게 찢어져. 뭐야? 나도 신기한 사실 안 했어. 맙소사. 그걸 굳이 찢어서 하긴 했어요. 아니. 프린트는 아니고 그냥 우연 아니야? 프린트는 위에 그림 그려진 거 같아. 그림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뜯지 말라고. 왜 뜯냐고 남의 거를. 이거 왜 뜯었어? 그냥 이게 왜 뜯었어? 두 개면 좋잖아요. 두 개면 좋죠. 어쨌든 흥미였던 거. 그렇기는 하죠. 네. 근데 그냥 한 개만 잘 가지고 있지 왜 알아서 두 개 될 텐데 금방. 그러니까. 잘 쓰이는데. 아 대부분 다 사는 지우개는 뜯고 보는 거 이게 나눠 보는가? 지워내지? 자, 그럼 요것도 하나 갑시다. 우리 직선의 방면 씩 구하는 거 했잖아, 그렇지? 맞아. 이제 거꾸로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직선 그리는 방법. 직선의 방정식 그리는 거 괜찮니? 그리는 방법은 되게 선생님들마다 좀 취향이 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지나가는 점 찍고 기울기를 이렇게 맞춰서 그려요가 사실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문제집에 많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물어볼게. 너네 기울기가 2면 그거 정확히 그려낼 수 있어 이렇게? 애매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직선 그리라고 할 때 제일 좋은 1번 방법은 x절편이나 y절편을 두 개 찍어. 됐니?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식 그려서 x절편 찍고 y절편 찍으라고 이렇게. 괜찮니? 그 두 점을 연결하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걸 가장 추천돼요. 가장 좋고 그다음 문제들을 풀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 x절편이랑 y절편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을 때가 그 문제 풀기도 제일 쉽습니다. 됐니?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뭐가 있냐면 x절편도 0이고 y절편도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리지. 그래서 만약에 좀 특이한 경우에는 지나가는 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뭘로 그리는 경우 기울기로 그리긴 하는데 이때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좀 힘듭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정확히 그려내기 좀 어려우실 거거든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이때는 이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괜찮아? 음수면 왼쪽 이 정도로 라이트하게 그려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얘인 거고요. 좀 애매하다고 요렇게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92번 때문에 그래요. 92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뭐 지나는 사분면을 구해라. 자, 내가 이거 그리려면 x절편이랑 y절편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x절편은 어떻게 돼? x절편은 y에다 0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넘어가면 c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c가 되겠고 x절편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다가 0을 넣으시면 되고 x에다 0을 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돼요. 됐니?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양수, b양수, c는 음수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오케이? 야, 그럼 여기서 x절편은 무슨 수가 되는 거야? a랑 c랑 부호가 반대니까 x절편은 양수 되는 거네. 맞아?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냥 양수다 정도만 쓰는 거예요. y절편은 b랑 c랑 부호가 역시 반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한 번 더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양수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x절편도 양수, y절편도 양수. 연결하면 이런 느낌. 됐어요? 그럼 얘가 지나가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하고 답하시면 된다. 됐니? 자, 그럼 그 안에 좀 특이한 거 있어서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2번은 자, a는 양수, b는 0, 그 다음에 c가 음수. 그럼 이때 이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선생님 y절편이요 b가 0이에요. 분모가 0이라서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당하지 말고 b가 0이다를 여기다 넣어 그냥. 괜찮아? b가 0이라며. 그러면 ax 플러스 c는 0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x는 뭐다라는 뜻이 나와?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애가 나오는 거지. A랑 C랑 부호가 지금 반대이기 때문에 맞아? 얘는 무슨 수인 거야? 얘는 양수인 거예요. A는 양수라고 했고 C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면 되느냐? 자, 얘가 x는 계속 어떤 양수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근데 계속 x가 얘가 이 값이 나온다는 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x가 계속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뜻인 거예요.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1사분면이나 4사분면만 지나가는 친구네. 이렇게 그려서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문제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104번.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외워서 풀지 않을 거고요. 상황을 보면서 풀 거야. 104번 보니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중점을 지나 점 괜찮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래? 마이너스 2인 직선 구해라. 괜찮아? 아, 그럼 내가 필요한 기울기랑 지나가는 점인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준 거고 맞아? 지나가는 점은 곱게 주지 않았죠? 두 점에 무슨 점? 중점으로 줬으니까 중점 쳐서 지나가는 점 찾아야지 이런 느낌인 거로 괜찮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읽고 찾는 연습을 하라고. 왜냐면 외워봐야 아무 쓸데 없어요. 알겠니?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그걸 찾아서 읽는 연습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 오케이? 그럼 나 이거 지운 동안 중점 좀 찾아주실래요? 네, 거기 중점은 어떻게 돼요? x좌표 마이너스 4랑 6이랑 더하면 2죠.
2로 나누면 얼마? 1 되는 거 맞니? 그 다음에 y좌표 2랑 8이 하면 10이죠. 2로 나누면 5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1,5 지나가고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우리 배운 대로 y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를 빼주시고 됐니? y좌표는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하고 나오면 그냥 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유형 1번, 2번, 3번 뭐 이런 거 뭐 상관없이 다 직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게야. 조금 더 가도 괜찮을까요? 유형 2번입니다. 107번이고요. 두 점 A랑 B가 있는데 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과 그러니까 문제는 A랑 B를 쓰고 싶은 게 아니라 A랑 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쓰겠다는 얘기야. 머릿속에 하나 킵하고 괜찮니? 그 다음에 또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데 마이너스 1,3을 지나가는 직선 구하라는 거지. 오케이? y좌표는 좀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107번 같은 경우는 A, 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부터 찾아야 되겠구나. x좌표부터 먼저 찾으시면 2 더하기 3, 2 더하기 3 내분점 됐어? 자, A의 x좌표는 6이고 B의 x좌표는 1이니까 대입은 거꾸로 2는 1이랑 짝꿍 3은 6이랑 짝꿍 됐어요? 그래서 얘는 5고 얘는 20이고 약분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y좌표는 2 더하기 3, 2 더하기 3 A의 y좌표는 마이너스 4고요. B의 y좌표는 1이고요. 대입은 거꾸로 할 거니까 2랑 1이랑 짝꿍 3이랑 마이너스 4랑 짝꿍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 얘는 5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나가는 점 하나는 몇 컴마 몇? 4,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됐지? 그 다음에 누굴 또 지나간대? 마이너스 1,3을 지나가면 되지? 문제를 읽으실 때 한 번에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하나 하시고 다시 문제를 보고 다시 읽으셔도 괜찮아요. 알겠니? 꼭 한 번에 다 읽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보고 나니까 여기 또 지나간다는 말 써있잖아. 그치? 그럼 요 두 점 지나가는 직선 구하는데 야, 나 점이 2개 있으면 직선을 구할 때 뭐야? 점은 일단 맞는 거지? 뭐만 알는데?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기울기 찾아야지. 괜찮아? 그러면 기울기는 x좌표가 4, 마이너스 2고요.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y좌표 3이고요. 빼시면 이거는 5고 얘는 마이너스 5고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정리하시면 지나가는 점은 얘 쓸게요. 얘 이번에는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y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를 빼면 빼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다음 y좌표는 더해주세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찾으래? y좌표 찾으라는 거지? y좌표는 얼마야? 2야. x에다 0 넣으면 2 나와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111번입니다. 야, 뭐 되게 신선하네. 111번 보세요. 여기 x절편이랑 y절편이랑 합이 얼마 돼? 똑같아. 0이 되지, 그치? 그럼 야, 만약에 내가 x절편을 k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K. 그렇지. y절편은 마이너스 k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자, 이걸 사실 우리 그냥 배운 대로 푸셔도 되기는 하는데 아까 x절편이랑 y절편을 알면 식을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고 그랬었지. 이걸 이용하시면 되게 빨리 풀리더라. 이 정도 순서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x절편이 k니까 k분의 x, y절편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분의 y. 괜찮니? 그 더한 게 얼마다? 1이다 하고 풀면 된다. 이게 제일 무난해요. 근데 여기를 몇 콤마 몇이 지나가? 마이너스 2,4가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대입을 해도 된다는 얘기지. 대입은 당연히 x에다가는 마이너스 2, y에다가는 4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k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k분의 4는 1인 거고요. 양변에다가 k를 곱해줄게요. 분수가 좀 짜증나니까. k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는 k가 돼요.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됩니다.
x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k가 얼마야? 마이너스 6. 그거 쓰시면 되게 편하고 만약에 이게 좀 힘들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그렇다 하시면 야 아까 말했잖아요. x절편이 k 나는 건 0, k를 뜻하는 거죠. y절편이 마이너스 k 나는 건 0, 마이너스 k를 얘기하는 거지. 난 점을 두 개 알고 있네. 그럼 이걸로 기울기를 구하시면 k, 0, 0, 마이너스 k 빼고 빼면 기울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야. 그러면 y는 x 플러스 y절편이 지금 뭐야? 마이너스 k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이 y는 x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맞니? 몇 지나간다고? 마이너스 2, 4를 지나가니까 대입하시면 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그래서 k는 얼마? 마이너스 6. 이게 뭐 상관은 어떻게 나나? 괜찮아? 근데 알면 식세울 때 이것이 쉬우실 거예요. 됐습니까? 단계가 얘가 좀 더 많죠. 조금 더. 얘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알면 편한데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저 4번씩 까먹었는데요. 까먹는 건 가능. 알겠지? 근데 까먹었다고 못 풀지는 않음. 됐어요? 얘는 100% 다 풀려요 원래. 오케이? 근데 얘는 알면 편하다. 이런 느낌인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5번이고요. 4번이고요. 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지울게. 자, 1, 3번인데요. A, B, C가 있는데 이 세 점이 어디 위에 있대? 어휴. 이거 지워도 되는 거 맞지? 강희씨 이거 지워도 되는 거 맞아? 미안해. 쓰는 줄 얘기해라. 이게 뭔 소린지 이해하려면 쌤 말했잖아. 우리가 지금 무슨 단어를 배우고 있니? 도형 단어를 배우고 있어.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리는 걸 추천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한 직선 위에 이렇게 A도 있는 거고 B도 있는 거고 C도 있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 내가 예쁘게 그렸니? 열심히 그리지 않았지? 적당히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이게 옛날에 문제 풀이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시켜요. 여기서 두 점 골라가지고 직선을 구하라고 시켜. 물론 문자가 있지만 직선은 구해쳐. 됐니? 그리고 남은 한 점 있잖아. 걔를 대입해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되게 좀 번거롭습니다. 틀린 건 아니거든? 배운 대로 푸는 아주 좋은 풀이기는 하지만 번거로워. 오케이?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직선의 핵심 중에서 지나가는 점도 있지만 지나가는 점은 너무 많잖아.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기울기 남는 거 아니야? 얘들아, 직선은 기울기랑 점밖에 없어. 사실 할 얘기가.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남는데 그럼 내가 이 A랑 B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놈이나 B랑 C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나 혹은 C랑 A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나 다 어때야 돼? 똑같겠지. 그래서 편의상 기울기 푸는 게 뭐하다? 편해요 정도인 거야. 괜찮아? 자, 근데 이 짐이 좌표가 지금 A는 1,3이라고 나와 있고요. B는 A,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애는 A 3,2A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A, B랑 B, C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도 되지만, 됐어요? 여기서 세 점 중에서 뭘 많이 쓰는 게 좋겠니? 먼저 나와야 돼. 나는 A를 먼저 많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A는 좀 좌표가 다 숫자잖아, 그지? 아니 물론 이렇게 푸는 건 틀리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좀 계산을 좀 줄이려면 나는 A랑 B랑 기울기를 구하고, 괜찮아? 그 다음에 A랑 C를 구할 때 좀 뭐 하겠구나? 편하겠구나. 됐어? 그래서 A, B의 기울기는 A, 5, 1, 3 빼고 빼면 X 증가량, Y 증가량. 인정?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는 3,2A 플러스 3 1,3 빼고 빼면 X 증가량, Y 증가량. 인정? 예쁘게 좀 정리하면 얘는 A-1분의 2 얘는 2분의 2A라서 A 됐니? 그래서 둘이 뭐하다? 같다. 난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A-1을 곱하겠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는 2라는 것만 남겠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2거나 또는 답이 두 가지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뭘 원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A는 무슨 수라는 거야? 양수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맞아?
문제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막히면 문제도 답이 있어요. 그럼 A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요 B라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2,5 되는 거고 뭐 C는 뭐 안 찾아도 되지만 C는 3,7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문제가 너무 봤어. 다시 문제 읽어야지. 직선. 안 끝났잖아, 그렇지? 직선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A랑 B로 하든 B랑 C로 하든 아무거나 하면 되겠네. 기울기는 여기 이미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합시다. A가 2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1이죠. 여기다 대입해도 당연히 2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는 2. 지나가는 점은 1,3 할게. 그래서 y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 빼주시고 y좌표 더해주시면 y는 2x 플러스 1하고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윤서 뭐 불만 있어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비율이죠. 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기는 해요. 그 나중에 심심하면 외우시면 되긴 하는데 사실은 기울기 공식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도 괜찮아요. 0, 네, x절편분의 0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외우면 편하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외우려고 하면 외울 거 되게 많긴 하니까 재밌는 거나 마음에 드는 거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이 기본 뼈대가 제일 중요한 거 그건 잊지 말라고. 알겠지? 가끔 보면 온갖 신기한 잡기들은 다 외우고 있는데 막상 기울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에? 이런 애들이 가끔 있어서 알겠지? 오케이? 잡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잡기 가지고는 몇 문제 못 풀어요. 근데 기본기를 잡으면 이걸로 쭉 풀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유형 4번까지 오는 동안 오케이? 그다음 뭐 잡기스러운 거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직선 구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직선을 잘 구해. 너무 지겨워 이제 직선 구하는 게. 그러면 이제 연서가 말하는 것처럼 보는 거 하나씩 외워놓으면 편해. 계산할 때 편한 거 압도적으로 맞아.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것도 저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저렇게 풀면 답이 뿅 하고 나오네 하면서 외우는 건 별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됐어요? 계속 가볼게. 잠깐만 시간이 하나만 유형 하나만 더 나가고 마무리할게요. 유형 5번. 유형 5번까지 오늘 유형 5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여기까지 그냥 드릴게요. 왜냐면 여기까지요. 대신 요번에 기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여기 직선은 유형 5번까지랑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랑 이렇게 두 가지 드릴게요. 알겠죠? 요 정도는 그렇게 밀리는 거 아니야. 자, 유형 5번 115번입니다. 자, ABC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 이게 좀 지우고 얘기해. 얘들아 이게 뭔 소리인지 문제를 한번 읽어. 이게 뭔 소리인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던 거 아니야? 삼각형이 있는데 어떻게 어째 되는 거예요? 중점을 지금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려 A, B, C를 얘들아 거기 좌표가 있지만 그럼 힘들게 그리지 마. 일단 간보기부터 하자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삼각형이 있네. 인정? 근데 A를 지나는 일단 여기를 지나는 애인가 봐. 그렇지? A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대. 근데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하는데? 문제 읽어야 된다 이거 들어가. A를 지난 그러니까 여기 A를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조건을 조금 더 읽어야지. 넓이를 이룬 거. 문제 읽어야 돼 너네들이. 알겠어? 야 이게 특히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업을 이상하게 듣는 애들 이런 애들 있어. 칠판에 내 손만 듣는 애들, 내 말만 듣는 애들 있어. 그럼 안 돼. 알겠지? 문제를 보고 쌤이 그래서 저 말을 하는구나 하고 매칭을 해야지. 오케이? 그냥 나만 멍하니 보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안 돼. 알겠지?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다 되지.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문제에 있는 내용이랑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얘는 이것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괜찮아? 이 문장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이렇게 매칭 연습하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A를 지나는데 넓이를 몇 등분 한다는 거야. 2등분 한다는 말이 써 있어.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 중에서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B랑 C에 어디를 지나가야 되겠니? 중점을 지나가야 넓이가 2등분 되겠지. 괜찮아? 우리 약간 이런 거 했었잖아. 중학교 때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밑변에 무슨 점 지나가나? 중점 지나가면 밑변은 동일하고 맞아? 높이가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밑변 BC의 어느 점을 지나가는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 구하면 넓이가 몇 등분? 2등분. 근데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상식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야 변형 문제 적응하니까. 됐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좌표 나왔네. A는 3,3을 지나가. 얘는 3,3이야.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5,-5야. C라는 점은 마이너스 1,1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지금 요 중점을 지나야 되잖아. 그럼 중점은 이름을 M이라고 지어봅시다. 괜찮아?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하니까 4고 나누기 2하면 2 되는 거 맞니? Y좌표끼리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아요? 아 그럼 나 얘랑 얘 지나가는 직선 구해라가 되는 거네. 그럼 나 뭐만 하면 돼? 기울기 찾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3,3 2, 마이너스 2 빼면 x 증가량, y 증가량. 괜찮아?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5고 그래서 기울기는 최종적으로 얼마? 5. 기울기 나왔으니까 지나가는 점은 3,3 쓸게요. 그래서 y는 기울기로 묶어서 x에서 x좌표 빼시고 y좌표를 한 번 더 더해주세요. 그래서 y는 5x 마이너스 12가 되겠다.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10이라서 더하면 마이너스 7을 하고 나옵니다. 오케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잘 해서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직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